자, 이렇게 9차 변론기일 오후 2시부터 헌법재판소에서 열립니다. 목요일로 예정된 10차 변론기일을 연계해달라는 윤 대통령 측 요청에 대해서 헌재가 입장을 밝힐지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김성훈 변호사, 사회부 진기훈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2시부터 9차 변론기일이 진행이 됩니다. 아마 저희가 뉴스를 전해드리는 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나와서 헌법재판소로 출발할 걸로 보이고요. 그 현장도 저희가 화면에 들어온다면 전해드리겠습니다. 진기훈 기자, 오늘 변론 어떻게 진행되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은 앞서 보셨던 것처럼 9차 변론기일이 이제 오후 2시부터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게 되고요. 오늘은 이제 앞선 변론기일들처럼 증인신문이 진행되는 절차가 없고 그렇죠. 양측이 이제 2시간씩의 시간을 부여받고 본인들이 그동안 이제 주장을 하고자 했던 그런 부분들, 특히 이제 여태껏 제출이 됐던 증거들, 그리고 8차 변론까지에서의 나왔던 신문 내용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다가 뭐 이제 헌법재판소 외부, 즉 이제 뭐 검찰 같은 수사기관에서의 신문조서라든지, 그리고 또 국회 등에서의 이제 주요 사건 관계인들의 발언 영상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양측이 주장을 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2시간씩 이제 PT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입증을 해내는 이제 그런 주장의 절차가 2시간씩 진행이 되고요. 예. 여기에 이제 재판부가 여태껏 채택이 됐지만 아직까지 조사는 되지 않았던 이런 증거들에 대해서 증거 조사를 하는 이런 시간을 갖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앞서 보셨던 것처럼 이런 어떤 윤 대통령 측에서 지금 오는 10차 변론기일에 대해서 기일 변경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재판부가 또 결정을 오늘 어떻게 내렸는지 이런 부분들을 발표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예. 자, 변호사님. 이렇게 변론 기일에서 오늘 아까 진기훈 기자가 전해준 것처럼 2시간씩 양측 의견을 듣게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따로 신문을 하는 과정은 없는 건데 이런 식으로 증인 없이 각자의 주장을 하는 이런 과정들은 탄핵 심판에서 일반적으로 있는 날인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원래 예정되어 있던 건 8차 변론기일까지 있었죠. 그랬었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재판이라는 거는 증거조사, 즉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데 필요로 하는 증거들을 조사를 해서 사실을 확정하는 단계가 있고요. 또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변론이라는 법률상의 주장, 사실과 법률상의 주장들을 정리해가지고 이야기하고 그걸 판단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8차까지 증인신문을 마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변론 내용들을 양 당사자 측에서 정리해가지고 변론하는 기회를 주는 경우들이 있고요. 9차 기일은 원래는 그런 목적으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10차의 변론 기일이 별도 하나 더 잡힌 이유는 그렇죠. 이 이유는 이제 원래대로라고 한다면은 채택한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8차까지 해서 다 종결이 되고 다 정리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9차에서 마무리 변론들을 이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종결을 할 예정이었는데 하나의 기일을 더 잡은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이러한 결정들이 내려지는 과정에서 증인들의 소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된 문제들이 있어서 9차의 증인신문을 진행을 안 하고 원래 제일 마지막에 진행되는 최종적인 변론은 9차에서 예정대로 진행을 하되 변론 기일을 10차에 한 번 더 잡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양측의 주장들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회 측은 어떤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이나요? 사실 국회 측에서는 여태껏 뭐 대통령 측에서 신청을 했건 국회 측에서 신청을 했건 이제 주요 군 관계자들에 대해서 진술이 이제 뚜렷하게 끌어낸 사람이 몇 없습니다. 그래서 다 이제 본인들이 이런 어떤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도 나오지만 동시에 형사 재판을 받는 입장인 지금 사령관들의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검찰 등의 이런 수사기관에서 어떤 말을 실제로 했는지, 그래서 계엄의 지시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받았는지, 특히 뭐 이제 주요 쟁점이 되는 뭐 체포 지시라든지, 그리고 또 국회 봉쇄 지시라든지, 또 선관위에 이런 어떤 군 병력이 투입이 됐던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주로 출석을 했던 뭐 사령관들, 뭐 여인영 전 방첩 사령관이나 뭐 이진우 전 수방 사령관이나 이제 이런 사람들이 본인의 형사 재판이 지금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주요 쟁점들에 대해서 진술을 피해왔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이제 검찰에서의 뭐 진술 조서라든지 또 국회 등에서 나가서 한 발언들이 있습니다. 이런 발언들을 종합을 해서 이제 이런 어떤 지시, 뭐 계엄이 이런 식으로 지시가 됐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입증을 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예. 국회에서 주장할 내용들 진기훈 기자가 정리를 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어떤 쟁점이 좀 있겠습니까? 네, 가장 핵심적인 거는 기본적으로 이 탄핵 심판이라는 거는 특정한 대통령 피청구인의 행위에 대한 재판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직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어디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법리적으로 그리고 사실적으로 두 가지가 쟁점이 될 것이고요. 결국 그 두 가지가 합쳐져서 핵심적인 거는 제한적인 임기 내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군사력을 동원한 통치를 통해 가지고 입법부를 무력화하거나 입법부를 제압하거나 계엄 해제 의결권을 막고자 하는 구체적인 행동들을 했는지가 핵심적인 첫 번째 쟁점이 될 것이고요. 또 이러한 과정에서 비상계엄 자체에 있어서 비상계엄의 실체적인 절차적 헌법적인 요건들에 대해서 어떻게 준수했는지가 또 중요한 쟁점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가장 핵심으로 봤을 때 헌법상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 인정되는 비상한 권한이라고 할 수가 있는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있어서 이 과정에 있어서의 절차적인 요건들을 준수하지 않고 또 실체적으로도 비상계엄을 선포할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군사적인 통치를 통해서 입법부의 고유한 권한을 상실시키거나 또 그것을 상실시키고자 했는지가 이제 핵심적인 쟁점이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나아가서는 지금 아예 쟁점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부분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제 군을 투입하는 지시를 대통령이 스스로 했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하더라도 선관위에 군이 투입하는 것들은 허용되지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또한 또 하나의 위헌 관련된 쟁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 측은 또 어떤 주장을 내놓을지 궁금한데요. 정리해 주시죠. 아무래도 윤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까지의 변론 내용을 정리를 하면서 이 비상계엄과 관련된 뭐 이미 하고 있는 주장이기도 합니다만 비상계엄과 관련된 이 관계자들의 진술이 오염됐다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서 주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이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홍장원 메모라고 불리는 이제 그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그 메모의 신빙성이 지금 조태용 국정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굉장히 또 많이 그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려는 시도가 있었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어떤 당일날의 그런 계엄 지시들이 뭐 경찰이나 뭐 군 수뇌부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이런 여지껏 나왔던 증언들이 굉장히 오염된 부분이 많다. 또 홍장원 메모의 경우에도 지금 조태용 국정원장이 나와서 뭐 홍장원 전 차장이 그 메모를 받아 적었다는 시간도 이제 CCTV와 맞지 않고 뭐 약간 이런 굉장히 구체적인 반박들이 나오기도 했었고 또 여기에다가 이런 어떤 계엄 선포 정당성에 대해서도 뭐 이제 참석했던 이 증인으로 나왔던 국무위원이나 또 이제 뭐 박준섭 대통령 비서실 경제수석의 경우에도 이런 어떤 그때 당시에 뭐 야당의 입법 폭주라든지 뭐 예산 삭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국정 마비 상태가 왔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증언을 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비상 계엄이라는 게 왜 필요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이게 계엄 선포가 되는 과정에서 국무회의가 있었고 정당했다. 그리고 이런 어떤 뭐 국회를 봉쇄하거나 했던 지시도 국회 봉쇄가 아니라 뭐 질서 유지 측면이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진술들을 다시 한번 본인들이 증명을 해낼 그럴 계획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김 변호사께서도 쟁점들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 결론은 이제 소위 말해서 비상계엄이라는 권한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필요로 하는 실체적인 요건이 무엇인지에 대한 법리적인 부분들의 판단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네. 우리 헌법에서는 전시, 사변 혹은 이에 준하는 사태의 경우에만 비상계엄이라는 특별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요. 비상계엄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더 명확하게 한다면 이거는 군사력에 의한 통치, 군부 통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뭐 몇 시간이긴 하지만 기억에 나시죠? 계엄사령관이 임명되고 계엄사령관이 포고령을 발표하고 그 포고령의 내용을 보면은 국회 정당 활동 등을 정지, 중단한다거나 혹은 이것을 위반한 자들은 체포,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고 또 심지어 뭐 공보위나 이런 그 점공위회 같은 경우에는 처단할 수 있다, 처단한다 이런 표현들이 있었죠. 이 모든 것들을 군사적으로 통치를 한다는 그런 취지들인데 이런 군사적인 통치가 우리 헌법상 정치적인 목적 혹은 정치적인 압박으로 인해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는지가 첫 번째 법리적인 쟁점이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인정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구체적으로 국회 활동을 중단시키고자 하는지
대한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 이야기하는 거는 당시에 경고성 계엄이지 실제로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막고가자 하거나 입법부를 대체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포고령 1호 1항 국회는 활동을 금지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제일 먼저 계엄군이 달려간 곳이 국회라는 점. 그리고 실제로 그 국회에서 출동한 각 사령관들이 진술을 거부하거나 혹은 진술을 하는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라고 하는 그런 지시를 받았다는 점. 실제로 국회 본청 안에 국회의장의 동의 없이 이제 군부대가 강제로 진입하려고 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제 결국은 입법부에 대해서 구체적인 침탈을 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아주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봅니다. 기본적으로 대통령 측에서도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아예 정당한 것으로서 헌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본다는 주장이 인정되기는 좀 어렵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남은 거는 중대한 위반이다라는 거에 있어서 원래는 중대한 위반이어야만 파면하기 때문에 중대성이 낮다라는 것을 계속 주장하기 위해서 몇 시간밖에 안 됐고 곧 해제됐다는 얘기들을 할 텐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사실상 계엄 해제를 의결을 막고자 한 것이 실패한 것뿐이지 아니면은 처음부터 이제 계엄 해제 의결을 막고자 하는 의사가 없었는지를 이제 열심히 다툴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결국 이 각각의 과정에 있어서의 증인들의 진술, 지금 나와 있는 증언뿐만 아니라 나오지 않은 증인들의 여러 수사 결과들과 당시의 객관적인 자료들이 이제 심리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정치인 체포 지시와 체포 지시를 있는 위한 구체적인 활동이 있었는지도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국회 측과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 두 분께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계엄 때 그 계엄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 계엄이 왜 있어야 했는가에 대한 정당성, 당위성에 대해서 따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왼쪽은 지금 이 시각 서울 구치소 현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잠시 뒤에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이곳 구치소에서 헌법재판소로 출발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오늘 2시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12시 대략 20분 정도의 구치소를 떠나는 현장을 저희가 뉴스에서 보여드린 바 있습니다. 대략 30분 뒤면 이 왼쪽 보여드리는 구치소를 윤석열 대통령이 출발하는 현장을 함께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오른쪽 보여드리는 화면은 지난 8차 변론 당시에, 그러니까 지난 화면입니다. 구치소에서 출발을 하면 저희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진기훈 기자, 오늘 변론, 그러니까 증인 신문이 없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을 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것이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당초 이제 오늘은 증인 신문의 과정이 있는 건 아니고 어쨌든 본인들이 준비를 해온 그 PT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뭐 굳이 나올 필요가 없는 자리이기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뭐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관측도 나왔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뭐 탄핵 심판에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임하겠다 이렇게 밝혔던 만큼 오늘도 역시 이제 이 9차 변론기일에도 출석을 해서 본인이 이제 양측의 이런 어떤 입장들을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진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구치소에서 아마 나와서 출발을 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예, 직접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하는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직접 출석했을 때 뭐 이로운 점 같은 게 있는 겁니까? 네, 일단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예. 기본적으로는 원래는 9차 변론기일은 종결하는 변론기일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소위 말해서 지금까지의 증거조사 결과들을 바탕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양 당사자가 입장을 정리해서 변론을 하고 보통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로는 당사자가 출석해서 최후 진술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해서 마무리가 되고 이제 선고기일이 지정되는 것들이 일반적일 텐데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의 요청에 따라서 한 기일이 더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최후 진술은 원칙적으로는 10차 기일 이후에 10차 기일이나 혹은 그 다음에 하게 될 건데요. 다만 분명한 거는 9차 기일이 원래 예정됐던 취지는 전체적으로 변론의 취지를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피청구인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지금까지 재판 과정에서 수차례 자신의 입장과 의견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잠시만요. 과정에서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시는 와중에 서울 구치소 현장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것으로 보이는 호송차, 법무부 호송차가 지나가고 있는 현장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헌법재판소로 출석하게 되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오늘 9차 변론 기일이 진행이 되는 날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2시에 진행되는 오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9차 변론 기일에 직접 출석하기 위해서
출발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예, 오늘 탄핵 심판 변론은 오후 2시부터 진행이 됩니다. 현재 12시 2분쯤 구치소로 나와 헌법재판소로 이동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호송 차량을 저희가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증인 신문은 없습니다. 따로 없고요.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각각 2시간씩 주장을 정리 발표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전 구치소를 출발하는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이라고 해도 지금 대략 1분 전, 아주 조금 전에 서울 구치소를 출발한 윤석열 대통령 측의 차량입니다. 오늘 2시에 시작이 됩니다. 헌법재판소 구치소에서부터 거리가 진규윤 기자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대략 20-30분 정도면 도착을 할 것으로 보이죠. 자, 헌법재판소로 가게 되면 오늘은요, 지난 변론 기일들과는 달리 증인 신문이 진행이 되지는 않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두 분과 나누고 있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오늘 직접 출석한다라고 오전에 밝혔고 실제로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구치소를 나와서 헌법재판소로 이동을 했습니다. 오늘은 재판부와 국회 측이 각각 어느 정도 변론을 이야기할 것으로 보이는 그런 날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출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직접 출석하는 배경에 대해서 저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 사건 전체에 대한 최종적인 입장과 변론을 정리하는 게 이번 기일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찌 보면은 이제 더 출석할 필요성을 스스로 느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마 이제 그 최종적인 변론 과정 혹은 후에 자신의 입장과 의견을 또 이야기할 가능성이 좀 굉장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유불리에 관련돼서는 결론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이제 이런 재판 심판 과정들에 참석하는 것은 당사자가 이제 심판 과정들에 있어서 열심히 참여하고 이 과정을 존중하고 이 과정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원론적인 얘기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계속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헌재가 불공정하다, 편파적이다. 심지어는 이제 몇몇 관련된 사람들이 그 직접 재판관들을 거론하면서 이제 비난을 하는 행동들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는 기본적으로는 출석 자체에 따라 가지고 더 유불리가 갈려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오늘은 국회 측과 윤석열 대통령 측이 각각 2시간 동안 주장을 정리해서 발표한다고 전해지지 않습니까? 그럼 2시에 시작해서 4시간 정도 진행을 하면 끝난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2시간 하고 예. 바로 쉼 없이 계속 하지는 않고요. 약간의 이제 휴정을 하고 그다음에 진행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이제 보통은 이제 이런 변론을 쭉 하게 되면은 아까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증거 조사 과정에서 채택은 했지만 아직 조사되지 않은 증거들에 대해서 확인하는 과정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앞으로의 재판 기일, 특히나 10차 변론 기일을 변경할 것인지에 관한 부분들에 대한 결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추가적으로 재판부가 질문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변론 종결 기일에 가면은 이렇게 양쪽 최종적으로 입장 얘기해 주세요라고 한 다음에 재판부가 지금까지의 증거나 내용 혹은 주장 중에서 불분명하거나 모호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정리하거나 질문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성명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그런 시간들이 또 30분에서 1시간 정도가 중간중간에 더 걸릴 수는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정도라면 뭐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아마 저녁 무렵이면 이곳 구치소로 다시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면은 뭐 태극기를 들고 흔드는 그런 인원들도 좀 보이고 탄핵 찬반 집회 인원들도 보이는데 진규훈 기자 현장에서 좀 취재하면서 어떻습니까? 탄핵에 반대하는 측, 찬성하는 측 굉장히 많은 인원들, 여론도 많이 갈리고 있고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느끼는 분위기 같은 거 좀 전달해 주실까요? 아무래도 이제 이런 어떤 재판소 앞에서나 법원 앞에서의 집회가 굉장히 가열이 됐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난 서부지법 이제 사태와 관련해서 지금 그때 당시에 굉장히 뭐 과격한 행동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다 줄줄이 구속이 되고 있고 이제 그런 어떤 사법 시스템에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하게 이제 처벌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뭐 이런 어떤 법원 앞이나 이제 이런 재판소 앞에서의 이런 어떤 집회 과정이나 이런 것들
것들은 뭐 이제 경찰의 그 집회 그 관리 인력의 뭐 어떤 지시와 이제 통제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는 모습은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이제 과열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중에 이제 우려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뭐 재판관의 이제 이런 어떤 사적 공간에까지 가서 이제 이런 어떤 집회를 벌인다든지 또 요즘에 뭐 대학가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좀 이제 탄핵 찬반 집회들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시위에 좀 굉장히 좀 격화가 되고 있는 그런 양상이 되고 있어서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또 장외 여론전으로까지도 좀 번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제 시위가 좀 격화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다만 그런 어떤 뭐 지금까지 뭐 이런 어떤 뭐 있었던 뭐 다신 또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이런 어떤 법원에 대한 그런 어떤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지금은 좀 많이 자제가 되고 있는 분위기지만 이런 어떤 뭐 집회들이 좀 어떻게 보면 장외 여론전처럼 활용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이런 어떤 이제 결과가 뭐 다음 달 중순 뭐 이렇게도 점쳐지고 있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어떤 결론이 이제 맺어지게 됐을 때 과연 이제 이런 것들이 또 어떤 식으로 좀 시위가 격화가 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우려가 뭐 완전히 불식되진 않았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시위도 격화되고 있고 사회적인 어떤 감정이 다 격화되고 있는데 최근에 헌법재판관의 집을 찾아갔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변호사님? 네, 기본적으로는 집을 어떻게 알았을까부터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신의 집 주소라든지 전화번호는 중요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동의 없이 본인의 동의 없이 유포하거나 하는 행동은 일단은 개인정보법 위반이 되고요. 지금 내용을 들어보면은 심지어는 이제 가짜 뉴스라는 점이 명확하게 밝혀져서 여당에서도 사과를 했던 내용들까지도 계속적으로 이 집회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를 하거나 심지어는 욕설, 협박 등을 하기 때문에 각각의 모든 행위들이 모욕죄 그리고 허위사실 적시는 명예훼손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전국적으로 봐서 협박죄가 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두 집회 모두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것은요, 어떤 특정 정당의 이념이 아니고요, 우리 헌법의 기본적인 가치입니다. 아주 사소하지만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약속을 전제로 합니다. 즉, 입장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군사력이나 무력, 폭력을 써가지고 상대방을 제압하지 않겠다는 약속이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법과 사법 시스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그것을 폭력적으로 전복하거나 혹은 그것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협박하거나 위해를 가하지 않는다는 약속에서 출발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은 광장에서 나온 사람들끼리의 폭력으로서 모든 것들이 결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떤 정치 진영을 떠나가지고 더욱이 법원, 재판관, 재판부에 대해서 이런 방식으로 위해와 압박을 가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민주공화국을 아끼고 책임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여기에서 엄정하게 경고를 하고 그것을 자제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9번째 변론 기일이 오늘 오후 2시에 진행이 되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차량이 구치소를 나와서 헌법재판소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도착은 하지 않았다는 것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번이 9차 변론이고요. 10차 변론 기일도 20일 목요일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20일 목요일로 지정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은 변론 기일을 신청한 상황이죠. 아직 그거에 대한 답변이 나오지는 않았죠, 진 기자? 네, 그렇습니다. 기일 변경 신청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아직 재판부가 뭐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 이제 기일 변경을 신청한 이유는 이날이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 재판이 또 시작이 되는 날이고 공판 준비 기일이 잡혀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 공판 준비 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날이라서 윤 대통령이 굳이 참석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문제는 이날 구속 취소 신문이 같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구속 취소를 신청해 놓은 상황이고 이날 이제 재판부가 신문을 같이 하겠다, 공판 준비 기일이랑 같이 진행하겠다 이렇게 기일을 잡아둔 상태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이 구속 취소 여부가 사실상 앞으로 나머지 재판을
구속 상태에서 받을 건가 아니면 불구속 상태에서 받을 건가 이거를 결정을 할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구속 취소 신문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하겠다 이렇게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는 오전에는 이 공판 준비 기일에 참석을 해야 되고 오후에 헌법재판에 참여해야 된다. 이게 좀 방어권 행사에 굉장히 제약이 걸린다. 이제 이러한 이유를 들면서 변론기일 변경을 이제 신청한 상황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회 측 변호인단에서는 일단 지금 공판 준비 기일과 구속 취소 신문은 10시에 예정이 되어 있고 이제 10차 변론 기일은 또 오후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오전 오후로 시간이 나뉘기 때문에 뭐 만약에 참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둘 다 참석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좀 만약에 정 변경을 해야 되더라도 뭐 다음 날 오전 이런 식으로 좀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잡아야 한다. 이제 이런 의견을 좀 낸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가 뭐 이런 종합적인 사정들을 고려해서 오늘 어떤 결론을 뭐 만약에 오늘 결론을 내린다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 변호사께서도 이 변경이 받아들여질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 서울 안에서 오전 재판과 오후 재판이 있는데 오전 재판이 서울에서 있다는 이유로 오후 재판의 기일을 변경해 주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첫 번째로는 특히나 이제 앞서 있는 그 구속 취소 신문이나 공판 준비 기일은 그동안에 우리가 봤던 헌법재판처럼 굉장히 긴 시간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제 절차적으로 필요한 것들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 이야기를 하고요. 구속 취소 신문이라는 것도 우리가 영장 실질 심사할 때 신문처럼 굉장히 길게 진행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전에 해당 재판이 중앙지법에서 있다는 이유로 오후 기일 자체를 변경할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봅니다. 특히나 이제 기본적으로 이 10차 변론 기일이라는 건 원래 예정됐던 기일도 아니고 피청구인 쪽의 신청에 의해 가지고 새롭게 또 추가로 채택을 해서 잡은 기일이라는 점에 있어서 이 기일까지 또 변경하는 것은 재판부가 고려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더 높고요. 다만 이제 워낙 이제 피청구인 측에서 이런 재판 진행에 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한 번 더 기일을 잡거나 혹은 변경을 한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일반적인 재판에 있어서는 공판 준비 기일이 오전에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후에 있는 재판을 변경해달라는 변경 신청은 일반적 법원 실무상으로는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변호사님, 다만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전반적인 헌재 심판 뭐 공정성 이런 부분들을 좀 지적하지 않습니까? 네. 특히나 심판을 지금처럼 하면 중대 결심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했어요. 그게 변호인단 총사퇴라는 지적이 가장 지금으로서는 좀 유력해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님 뭐 법조인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두 가지로 좀 나눠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재판 진행이 공정성에 대한 일단 주장과 관련돼서 사실은 지금 분명한 거는 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하는 탄핵 심판이라는 거는 일종의 헌법 수호 절차입니다. 대통령이 탄핵 소추가 돼서 직무가 정지된 상태라는 거는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대한 위기 상황이고 위급한 상황이죠. 그래서 신속하게 심리를 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지금과 같은 과도기적 상황을 해소하는 것이 탄핵 심판의 본령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원래 재판의 중요한 절차의 원칙이 신속이지만 이 재판의 경우에는 신속한 진행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몇 가지 부분에 있어 가지고 증인 채택 여부라든지 증거 능력에 관해 가지고 법리적인 이견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선례라든지 기존에 있던 증거의 채택에 관련된 여러 가지 증거들을 봤을 때 굉장히 이례적이고 이상한 부분이 있다라고 단정할 수는 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돼서 일단은 아무래도 이제 이 탄핵 심판 자체에 대해서 심판의 결론 혹은 심판에서의 변론 자체보다는 어찌 보면은 이 과정과 전반에 있어서의 정치적인 동원이 중대한 이제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과정 자체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지지 혹은 반대하는 사람들의 그 확신을 강화시키는 주기 위한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가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공정성, 불공정성 이야기하면서 총사퇴를 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기본적으로는 그러한 내용들이 탄핵 심판 결과에서 영향을 미치거나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론적으로는 이 탄핵 심판, 특히 헌법재판소의 최종적인 결정 자체를 불복하려고 하는 혹은 불복하고자 하는 전제로서 이제 그런 행동들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만약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이 절차와 제도 안에서 충분히 소명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헌법적인 시스템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변호사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지금 9차 변론 기일이고요. 목요일에 10차 변론 기일이 진행이 되는데 다만
변론 변경, 그러니까 기일 변경이 신청 받아들여지는지와 관계없이 10차가 마지막일 것이냐 혹은 또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도 궁금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는 탄핵 심판 때 몇 차나 이게 진행이 됐었지, 이런 거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진 기자가 좀 설명해 주실까요? 우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제 탄핵 심판의 경우에는 예. 변론이 7차 변론까지 진행이 됐었고요. 그래도 이 마지막 7차 변론, 이 최종 변론 이후에 14일 만에 이제 기각 결정이 났었고, 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17차 변론 기일까지 가졌습니다. 그래서 꽤 길게 진행이 됐었고, 근데 이제 마지막 변론 이후에 이제 최종 변론 이후 11일 만에 이제 탄핵 인용 결정이 내려지기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경우에도 지금 이번 탄핵 심판의 최종 변론 기일이 지금 이제 언제로 확정이 될지는 아직까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뭐 최종 변론 기일로부터는 한 2주 이내의 시간으로 이제 재판관 평의를 거쳐서 아마 인용이냐 기각이냐가 이제 결정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사실 이제 오는 10차 변론기일이 마지막일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 좀 아직까지 좀 많이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아까 이제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재판부는 원래는 오늘, 그러니까 9차 변론기일을 마지막으로 좀 염두를 해두었던 걸로 보입니다. 뭐 사실 탄핵 심판이라는 게 이제 형사 재판을 좀 준용을 한다, 이제 이런 말이 있어서 이 통상 형사 재판이 증거 조사를 마무리를 하고 이제 다음에 이제 당사자의 마지막 진술 기회를 주는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선고 공판 전까지의 이제 과정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양측의 입장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 변론의 형식으로 들어보고 나서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들으려고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종 윤 대통령 측에서 20일 날 이제 추가 증인 3명을 신청을 했고, 이거에 대해서 채택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20일 변론 기일이 잡힌 거고,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제 어찌됐건 윤 대통령의 최후 변론을 들어야 되는 절차가 또 한 번 있을 수가 있고, 또 이 추가 증인 신문에서 또 모순점이 나타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뭐 추가적으로 증인 신문을 한 차례를 더 해봐야 되겠다라든지 이런 재판부의 결정이 또 있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오는 20일 이후에 추가 변론 기일이 지정될 가능성도 지금으로서는 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헌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어쨌든 양측의 증거들이나 증인들을 받았을 때, 신청을 받았을 때 본인들이 이제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빠르게 정리를 했던 경우가 있고, 예. 지금 잠시만요. 네. 저희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로 이동하고 있는 저희가 도로 상황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진기훈 기자가 얘기를 해준 것처럼 지금 9차 변론 기일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로 향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수많은 호송 차량과 경호 차량들, 오토바이 등이 보입니다. 현재 경북고속도로 잠원 IC 저희가 현장 카메라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 경북고속도로 잠원 IC를 지나서 한남대교를 지나서 그리고 헌법재판소 쪽으로 이동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12시 2분, 1분, 2분, 대략 12시쯤에 구치소에서 출발한 윤석열 대통령의 차량입니다.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죠. 헌법재판소, 서울 종로구의 헌법재판소로 향하고 있는 지금의 도로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 변론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이고요. 저희가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12시 2분쯤 출발을 했고요. 현재 헌재로 이동 중인 모습입니다. 이동해서 지하 주차장으로 이전 길과 마찬가지로 들어갈 가능성이 가장 커 보이고요. 오늘 변론은요, 증인 신문은 진행되지 않고, 네.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의 어떤 변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조금 전 화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부고속도로 반포 IC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보여드리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호송 차량이 있고요. 앞뒤로 경호 차량이 붙어 있고 또한 경고 오토바이 등도 있습니다. 현재 교통을 어느 정도는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호송 차량은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호송 차량은 헌법재판소에 대략 30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이 12시 20분, 출발한 지 대략 20분 정도가 흘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대략 10분 정도가 지난다면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도착할 것으로 보이고요. 따로 취재진 앞에 서지는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랬었고요. 지하 주차장으로 바로 들어가서 2시에 진행되는 탄핵 심판, 즉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도착을 한다면 바로 속보를 통해서 전해드릴 거고요.
예,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들도 역시나 조금 전 헌법재판소로 이동하는 화면들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9차 변론 기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 이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진행을 위해서 출발을 해서 가고 있는 화면들인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한남대교 남단입니다. 예, 한남대교 남단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호송 차량이 지나는 것으로 보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12시 2분쯤 출발을 했고요. 약 30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했을 때 약 10분 뒤면 도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금 한남대교로 지나고 있다. 저희 연합뉴스 TV 취재진이 계속해서 따라가면서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함께 저희가 계속해서 도착하게 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보시는 건 헌법재판소로 이동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호송 차량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 시각 한남대교 남단 지나고 있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클로즈업해서 보여드리는 화면인데요. 네, 다만 현장 지금 계속해서 라이브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현장 화면 연결이 다소 고르지 못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남대교를 지나면 이제 거의 헌법재판소로 지금으로부터 10분 이내로 도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랬었고요. 자, 이렇게 한남대교 고가 차로를 오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 호송 차량을 저희 연합뉴스TV 취재진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도착을 하게 된다면 저희가 계속 전해드리는 것처럼 국회 측과 윤석열 대통령 측이 각각 2시간씩 주장을 정리해서 발표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증인 신문은 없는 상황이 있고요. 헌법재판소로 윤석열 대통령이 12시쯤에 출발을 했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10분 안에 도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호송 차량 모습 저희가 계속 보여드리고 있고요. 조금 전 화면입니다. 도착을 하면 저희가 다시 현장 화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9차 변론 기일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하기 위해서 가는 화면들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 앞서 과연 변론 기일이 이번 주 목요일로 종료가 될 것이냐라는 말을 계속해서 두 분과 나누고 있었습니다. 진기훈 기자 말씀을 좀 이어가 주실까요? 네, 우선 다시 정리를 해보면 어쨌든 지금 원래 9차 변론 기일, 그러니까 오늘 기일로서 원래 헌재는 마무리를 하려고 했던 계획으로 보이지만 추가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이제 한 번의 변론 기일이 더 잡힌 만큼 이제 그날이 마지막이 될 것이냐, 이제 그러니까 오는 20일이 마지막 변론 기일이 될 것이냐의 여부에 지금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이런 신문 과정에서 또 한 번의 이런 어떤 신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재판부가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제 오늘 근데 사실 이제 그동안 채택됐지만 조사되지 않은 증거들을 한번 정리를 해야 될 필요도 있고 양측의 주장을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제 문영배 소장 권한대행의 또 발언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증인 신문이라는 것 자체가 추가로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그리 높지는 않다 이런 이제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윤 대통령에게 최후 진술의 기회도 줘야 할 것이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음번 기일, 그러니까 증인 신문이 예정되어 있는 기일에 한꺼번에 다 진행을 할 것이냐 이것 역시도 이제 재판부가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과연 어느 정도까지 증거 조사가 이제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되고 또 양측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변론을 정리를 할지 또 10차 변론 기일에서 또 추가적으로 계속 다투겠다라는 증인들이 있잖아요. 이제 이런 증인들이 어떤 진술을 내놓고 있고 이에 대해서 또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지 또 10차 변론 기일을 과연 변경을 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종합적으로 고려가 돼서 아마 재판이 이제 마무리 수순을 어떻게 밟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윤 대통령 측이 기일 변경을 신청했고 또 추가 증거가 채택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10차 변론 기일 더 늘어날 가능성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한 기일 정도, 특히나 이제 최후 진술을 하고 최종적으로 증거를 정리하는 기일을 한 차례 더 해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판단하게 된 두 가지 이유는 원래부터 이제 8차 기일 안에 이 각종 증거들이 다 정리를 하겠다는 걸 전제로 했고 9차 변론 기일을 이렇게 최종적으로 이제 변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들을 주는 방식으로 잡아놓은 상태에서
추가로 피청구인 쪽에 강력한 신청에 따라서 10차 기일을 잡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또 11차 기일, 12차 기일 이렇게 간다면 다시 또 최후 변론하는 과정들을 한 번 더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10차 기일에서 마무리하려고 할 수 있지만 증인 신문이 만약에 많이 길어질 경우에는 최후 진술 기회를 조금 더 주기 위해 가지고 짧게 한 기일 정도를 더 속행해가지고 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탄핵 변론 종결되고 나서 진 기자 선고까지 얼마나 걸렸었는지 지금까지 내용들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 최종 변론 이후에 14일이 걸렸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종 변론 이후 11일이 걸려서 각각 기각과 인용 결정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2주 내외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이다. 지금 이제 이렇게 많은 예상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이런 어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최후 진술까지를 듣게 되면 그 이후에 이제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재판관들이 이제 전체적인 변론 내용, 그동안 나왔던 내용들을 정리를 하면서 서로 의견을 개진을 하고 바로 이제 표결로 들어가게 되는 이런 절차를 밟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탄핵 심판 같은 경우에는 뭐 6명 이 탄핵에 대해서 인용을 결정을 하면 탄핵이 이제 인용이 되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 이 과정에서 뭐 소수 의견이 있다, 나온다. 그러면 이 부분도 이제 반영을 하게 될 거고. 예. 그래서 이제 그 판결문 작성까지, 그러니까 평의를 거쳐서 판결문 작성까지의 이제 과정이 최후 변론 이후에 이제 재판관들이 진행을 해야 되는 과정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산적으로 한 10에서 14일 정도 앞선 두 사례는 그 정도의 기간이 걸렸기 때문에 2주 내외 정도의 기간이 이번에도 좀 소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이 시각 헌법재판소 화면 보여드리고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곧 이곳 헌법재판소로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12시 2분쯤 출발을 했고요. 이렇게 되면 약 25분 정도 걸릴 것으로, 30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헌법재판소는 안국역 쪽에 위치되어 있고요. 서울구치소는 의왕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약 30분 정도,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타고 있는 법무 호송 차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도착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바로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서 심판정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 측 오늘 9차 변론 기일에 참석하기 위해서 조금 전 12시 정도에 구치소를 출발을 했고요. 지금 이 시각 헌법재판소로 도착을 해서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있는 실시간 화면을 저희 여름뉴스 TV에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앞은요, 현재 차벽이 설치가 되어 있고 보행로 곳곳에서 안전 펜스가 쳐져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탄핵 심판에 대해서 많은 인원들이 모여 있고 그런 여론이 모여 있는 현장에 대해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경찰 측도 관련된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이 시각 헌법재판소 현장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모습들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종로구 안국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이요, 서울의 중심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출석이 있는 경우에 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그렇고요. 최근에는 계속해서 도로가 통제되고 도로가 굉장히 혼잡한 상황입니다. 오늘 역시도 헌법재판소 주변은요, 도로가 통제돼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지나실 때 참고를 하셔야겠고요. 특히나 지금 점심시간입니다. 점심시간 인파도 몰려있기 때문에 굉장히 혼잡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현재 앞에 많은 인원들이 모여 있어서 시위도 진행이 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도착을 해서 오늘 오후 2시에 변론을 진행하게 되고요. 오늘은 증인 신문은 아니고요. 국회 측과 윤석열 대통령 측이 각각 2시간 동안 각각의 주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요, 어느 정도 이제 그 증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재판부가 예고한 대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새로 증거들이 제시될 가능성 이런 것도 좀 볼 수 있을까요, 진 기자? 단순히 이제 윤 대통령 측의 증거에 뭐만 이제 새로 추가될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양측에서 이제 새로 증거를 뭐 제출을 할 가능성도
뭐 아직까지는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일례로 지난 주말에 민주당에서 추가로 이제 공개한 CCTV 영상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게 그 당시에 이제 국회 본관의 지하 1층의 전기를 계엄군이 끊는 모습이 담겨 있는 이제 그 영상이었습니다. 그렇죠. 김현태 707 특임장장도 찍혀 있는 그 영상인데 이게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민주당 측에서는 이게 추가 제보를 받은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늦게 좀 파악이 된 영상이라 이게 아직은 이제 뭐 그렇게 현재 제출이 된 그런 어떤 상태는 아니었다라고 이제 밝힌 상태고요. 근데 이 영상이 말하자면 이제 단전 단수 지시가 있었고 계엄군이 그래서 국회에 그런 어떤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이런 어떤 단전 단수를 이런 지시를 받아서 이행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추가 증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민주당 측이 공개를 한 영상이잖아요. 하지만 이 영상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효력이 있으려면 증거로 채택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게 채택이 안 된 상황이거든요. 다만 여태껏 이제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좀 새로운 제보나 증거들이 안팎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 이러한 추가 채택이 있을 수는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 국회 의결 방해와 관련돼서는 이미 채택된 증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변론이 또 막바지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이런 영상들이 뭐 추가가 될지 이런 것들은 뭐 지켜봐야겠지만 아무튼 이런 어떤 뭐 새로운 제보들이나 영상들 뭐 이런 어떤 진술들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뭐 헌법재판소 안팎에서 추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증거 추가 채택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 CCTV 영상이죠. 국회 단전 관련 영상이었는데 어제 국회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것이 아니다라고 김현태 707 특임 단장이 말했습니다. 이 발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현태 단장은 원래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 통화를 하거나 직접 지시를 받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이 부분에 있어서의 그 발언 자체가 특이하거나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핵심적인 거는 결국은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이나 아니면은 계엄사령관 혹은 특전사령관과 직접적인 통화를 해서 지시를 한 부분에 관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가 핵심이고요. 이 김 단장 그 특임 단장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특전사령관의 지시와 명령을 받는 관계이기 때문에 당시 단전을 사령관의 명령을 받아서 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일반적이고 이상할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오히려 그 전후 맥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이제 소위 말해서 특전사령관이 곽 특전사령관이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통화를 받고 나서 무슨 지시를 받은 다음에 무엇이든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그런 지시를 한 것으로 자기는 추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직접 대령급에게 대통령이 연락해가지고 지시를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당시에 단전이라는 굉장히 극단적인 조치, 특히나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실질적으로 마비시킬 수 있는 조치들을 하게 된 것과 관련돼서 곽 사령관이 구체적인 지시를 받고 그 지시를 받은 이후에 통화 과정에서 그 지시가 곽 사령관으로부터 나왔다라는 점들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재판부가 가장 중요하게 볼 증거는 뭐라고 보십니까? 네, 어찌 보면 가장 첫 번째 질문입니다. 도대체 군대가 당시에 국회로 왜 갔느냐에 관한 부분이죠. 우리가 이제 많은 변론 과정에서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논쟁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서 무슨 지시를 받았는지 질서 유지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뭐 당시에 폭도들이 난입한 상태도 아니었고요. 혹시라도 앞으로 오는 뭐 시위대가 문제가 있다면 수천 명의 경찰 병력들이 국회를 에워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전사 부대가 그것도 이제 대테러 임무를 담당하는 부대가 헬기를 타고 내려와서 본청에 유리창을 깨고 진입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재판관들이 제일 주목하는 거는 세 가지입니다. 포고령 1호 1항, 국회 활동을 금지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선포가 있고 나서 바로 군부대가 출동을 해가지고 본청에 군부대가 진입했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각 사령관 세 사람 중에서 두 사람은 증언을 거부하고 있고 한 사람은 구체적으로 대통령으로부터 의원들을 끌어내라거나 혹은 여기에 대해서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막아야 한다. 150명 정족수라는 것들을 들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주어진 비상 입법 기구와 관련된 쪽지까지 문건까지 이런 점들을 봤을 때 결국은 재판부 차원에서 이제 주목할 부분들은 각각의 당사자들의 진술도 중요하지만은 결국은 도대체 왜 군이 거기로 갔는가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비상 계엄을 한다고 해가지고 국회를 군이 점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압박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군부 통치를 통해서 정치적인 반대 세력을 억압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헌법에서 그걸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더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 조금 전 헌법재판소에 도착한 화면이었고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을 위해서 헌법재판소에 도착을 했고 잠시 뒤 오후 2시에 이 헌법 9차 변론이 진행이 됩니다.